자, 아까 만든 2mm 나사를 이제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 동판에, 황동판에 탭을 내보려고 해요. 탭을 낸다는 건 여기 안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나사선을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만든 나사가 2mm 나사기 때문에 우리 여기 구멍을 2mm로 뚫으면 안 돼요. 2mm로 뚫으면 나사가 그냥 쏙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몇 mm로 뚫어야 되는가? 그거는 여기 보면 이런 쇠자, 여러분들 이거랑 15cm짜리 또 마찬가지 이런 쇠자를 갖고 있을 텐데, 요 뒷면에 보면 여기 탭 드릴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탭 드릴이라고 써져 있고, 요 밑에 보면 ME 라고 돼 있는데, M이 이제 나사를 뜻해요. 2mm 나사일 경우에 옆에 1.6으로 드릴링 하라고 여기 써져 있어요. 사이즈별로 뭐 M3은 2.4, M4는 3.25 이런 식으로 내가 몇 미리 나사를 이용을 해서 체결할 때 탭을 낼 때 필요한 구멍 사이즈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뭐 쇠자 뒤에 이렇게 써져 있긴 한데, 뭐 요즘은 핸드폰으로 뭐 금방 검색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탭 드릴 표 이렇게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M2니까 우리 2mm 나사를 체결할 거기 때문에 여기 1.6, 1.6으로 뚫으면 되는데, 1.6으로 뚫으면 이게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정말 나사가 타이트하게 맞아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기 나와 있는 숫자보다 0.1 정도 크게 뚫으면 좀 안전하게 탭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1.7mm 드릴라를 준비했어요. 여기 드릴링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샘플로 작업하는 게 황동이다 보니까 황동을 드릴링 할 때는 황동용 드릴라를 써주는 게 좋아요. 특히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조각을 여기다가 이제 드릴링을 할 건데, 뭐 예를 들면 그냥 이런 정말로 특히 이런 데 날카롭겠죠. 이런 조각을 드릴링 할 때 그냥 일반 드릴라를 사용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드릴링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얘가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드릴날에 껴가지고 이 회전하는 드릴날에 얘가 이제 껴서 튀어 오르거나, 아무리 손으로 꽉 잡고 있어도 얘가 팡 하고 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 드릴날에 얘가 껴서 드릴날이랑 같이 고속으로 회전해 버리는 경우. 그럼 이렇게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금속일 경우에 얘가 껴서 회전해 버리면 잡고 있던 손을 다칠 수가 있겠죠. 더욱이 여러분들이 드릴링을 할 때는 장갑을 끼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을 텐데, 장갑을 끼면 위험한 이유가 이제 장갑이 뭐 아무리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면장갑이 아니라 이제 좀 고무 재질의 좋은 장갑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실오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드릴날에 이렇게 이렇게 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장갑이 딱 말려 들어가거든요. 장갑을 끼고 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드릴링 하다가 무의식 중에 여기 이렇게 닦는다고 손을 갖다 댔다가 여기 말려 들어가면서 손이 이렇게 말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릴링 할 때는 장갑을 끼지 않는 게 좋아요. 모든 회전하는 어떤 공구나 기계를 사용할 때는 장갑을 끼지 않는 게 좋죠. 그런 상황에서 얘가 만약에 껴서 이렇게 돌아버린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이게 날붙이가, 그러면 이제 손을 다칠 위험이 커지겠죠. 그래서 어떨 때 이제 얘가 껴서 도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면 황동일 때, 그리고 아크릴, 아세탈 이런 재질들이 이제 드릴링 할 때 이렇게 끼거나 튀어오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작은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 큰 구멍을 뚫을 때, 이럴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황동용 드릴라를 사용하면 돼요. 이게 일반 드릴날이 아니라 황동용이에요. 근데 황동용 드릴날을 따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일반 드릴날을 가지고 황동용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네, 황동용 드릴날 만드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황동용 드릴날을 끼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안전하게 이렇게 핑거 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손으로 잡는 것보다 이런 보조 장치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드릴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랑 지금 이 두 개의 유닛을 이렇게 결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나사산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나사산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개를 결합할 때 하나는 나사산이 없는 2mm 이상으로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드릴날을 바꿔서 2mm로 드릴링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릴링을 하고 여기에다 이제 탭을 가공해 볼게요. 여기 1.7로 뚫은 여기에 탭을 가공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탭을 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 탭을. 네, 탭 종류에는 이제 이게 탭인데 좀 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네, 이런 게 탭이에요. 여기 나사산인데 이렇게 중간에 홈이 파져 있어서 이게 이제 날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탭인데 보통은 이렇게 탭이 이렇게 3개가 한 세트로 들어있는 핸드탭이 있어요. 핸드탭이라 그래서 이렇게 보통 3개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3개가 똑같은 거 3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여기 시작 부분이 천천히 이 나사산이 완만하게 시작해서 뾰족하게 변하는 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고, 그게 중간 단계가 있고, 여기는 시작부터 나사산이 날카롭게 나 있는, 즉 1번, 2번, 3번 이렇게 1, 2, 3번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있냐면 한 번에 이런 굵은 나사산을 한 번에 탭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1번을 이렇게 천천히 시작되는, 나사산이 완만하게 시작되는 애를 이용을 해서 나사산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차례대로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2번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사용하는 게 안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작은 나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좀 큰 나사산을 만들 때는 이렇게 1, 2, 3번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핸드 탭이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쓰려는 건 스파이럴 탭이라고 해서 이렇게 트위스트 돼 있는 이런 탭인데, 트위스트 돼 있는 탭은 칩 배출 능력이 좋아요. 반면에 수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약간 비틀어져 있을 때 잘못 들어가게 되면 부러질 확률이 높아요. 핸드탭은 좀 부러질 확률은 좀 적은데 칩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적어서 중간중간 칩을 빼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다시 뺐다가 다시 끼워 넣는. 어쨌든 지금 제가 가진 2mm 탭은 요 스파이럴 탭이기 때문에 요걸로 여기 이제 탭을 내볼게요. 이 탭을 낼 때 이게 탭 핸들, 여기 보면 이렇게 탭은 이 뒤에가 다 사각형으로 생겼어요.
여기 보면 이 뒷부분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둥근 부분은 이제 미끄러질 수 있지만 이 사각형 부분을 이렇게, 자꾸 돌릴 때 이런 탭 핸들이 이 사각형 부분을 잡아서 강한 힘을 전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탭 핸들 같은 경우에 이게 가장 일반적인 탭 핸들인데 여기 앞에가 사각형 구멍으로 되어 있고 얘를 이제 풀면 이제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각형에 맞게 이런 탭 핸들을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궈서 고정을 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탭 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 레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2단계 이제 가운데죠. 가운데로 돼 있으면 탭을 장착할 때 이렇게 탭을 넣고 잠그고 이렇게 할 때 가운데 놓고 하는 거고 탭을 낼 때는 얘를 앞으로 밀어서 탭을 내게 돼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돌 때 이렇게 헛돌고 이렇게 돌 때 얘가 같이 돌게 돼요. 이쪽으로 하는데 반대 이렇게 끼릭끼릭 하면서 얘가 얘랑 같이 돌지 않고 이쪽으로 돌릴 때는 이 핸들 부분이랑 같이 돌게 되죠. 반대로 얘를 뒤로 이렇게 밀게 되면 1, 2, 3번 중에 3번으로 위치하게 되면 이번엔 반대로 돼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헛돌고 이쪽으로 돌 때 이 핸들이랑 같이 도는. 그래서 탭을 낼 때는 이걸 앞으로 해서 맨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탭을 내면 되고 그러면 이제 핸들을 이렇게 끼릭 끼릭 돌려도 얘는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도는 거죠. 얘를 이렇게 그리고 뺄 때도 얘를 뒤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냥 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서 나사산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탭 핸들이고 요런 거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굉장히 작아서 요거에 물리지 않게 이 핸드탭 아니 이 핸들에 안 물려서 요거를 사용할게요. 요거는 자동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수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탭을 내줘야 돼요. 탭을 낼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들어가야 되고 얘가 이렇게 손으로 최대한 이걸 느끼면서 해야 돼요. 이게 부러질 것 같다, 안 부러질 것 같다 이런 그 경험에 의해서 이게 느낌이 이제 손으로 전달이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얘를 돌리거나 이러면 탭이 부러져요. 이 탭은 워낙 잘 부러지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탭이 부러지면 답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뭐 샘플이니까 이거 탭 부러지면 그냥 황동판 다른 거 갖다가 또 뚫으면 되지만 여러분들 작품을 이제 한참 며칠에 걸쳐서 만든 거를 이제 마지막에 여기 탭을 내야 되는데 탭을 내다가 탭이 딱 부러지면 이거를 부러진 탭을 빼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탭 낼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절삭유를 이렇게 중간에 발라주면서 하는 게 좋아요. 탭이라는 거는 이 마찰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절삭유를 좀 뿌려주고 WD-40도 괜찮아요. 뿌려주면서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몇 바퀴 들어갔다가 다시 빼서 다시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있는 칩을 좀 제거를 해주고 다시 또 들어가는 이거를 반복해주는 게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탭은 요 손에 전해져 오는 이 느낌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돌리면 부러지겠다. 아니면 이게
지금 이 느낌으로 계속 돌리면 나사선이 잘 나겠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쪽 방향에서도 확인하고 이쪽 방향에서도 확인을 해서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빼면 여기에 나사산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만든 나사를 여기다 한번 잘 맞는지 체결해 볼게요.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체결이 되죠. 자, 이렇게 체결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탭을 낸 판에다가 나사를 체결한 상태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보통은 뭔가 나사라는 건 두 개를 결합할 때, 두 개 이상의 뭔가를 결합할 때 나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판을 이렇게 두 개를 겹칠 때 사용하죠. 그때는 이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 얘는 탭이 나 있는 구멍이고 얘는 아까 드릴링 할 때 2mm로 뚫은 거죠. 2mm로 뚫은 이 판은 나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나사를 잠그지 않고 드라이버로 잠그는 게 아니라 그냥 쏙 지나가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판인 거죠. 그래서 이 나사 머리에 닿게 되는 이 부분은 이 위에 있는 판은 2mm로 뚫려 있고 이 밑에 있는 판은 탭이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잠궜을 때, 이렇게 나사로 잠궜을 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두 개 다 탭을 낸다거나 두 개 다 탭을 내면 이게 잠기지가 않아요. 나사가 잠기는 원리는 나사 머리가 이 위에 있는 판을 누르면서 나사가 이제 밑에 잠겨 있는 거죠. 밑에 탭이 나 있는 거기에 나사가 잠겨 들어가면서 이 머리 부분이 이 위에 있는 판을 누르면서 고정이 돼. 눌리는 힘으로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판은 나사 크기만큼 구멍이 그냥 뚫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판만 탭을 낸다. 둘 다 탭을 내면 고정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돼요. 네,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사 체결하는 방법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두 개를 이렇게 체결하는 거 방법 외에 뭐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나사를 이용을 해서 탭을 내고 나사를 만들어서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